와, 박사님, 이 주가 차트 좀 보세요. 이거 뭐 완전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오늘 우리가 다룰 기업이 바로 이 엠러빈이라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진행자님. 이 차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차트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극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엠러빈을 둘러싼 논란의 시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크게 4단계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사를 뒤흔든 공매도 세력의 공격부터 시작해서요. 그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실제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무기인 AI 기술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앞으로 가능한 3가지 미래 시나리오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공매도 세력의 공격이라 단어만 들어도 살벌한데요. 아니 도대체 무슨 공격을 받았길래 주가가 저렇게까지 흔들린 거죠? 그냥 평범한 리포트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바로 이 헤드라인이었거든요. 엠러빈 자금 세탁 혐의에 직면하다. 캐피털 워치라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제목만 봐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의혹인지 감이 오시죠?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자금 세탁이요? 아니 무슨 범죄 영화도 아니고 이게 진짜예요? 이게 더 큰 문제는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거의 작정한 듯이 연쇄적으로 보고서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년 2월에 퍼지 팬더와 컬퍼 리서치가 포문을 여니까 주가가 하루에 12%나 빠졌고요. 한 달 뒤에는 공매도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머디 워터스까지 참전해서 주가를 20% 넘게 폭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캐피털 워치가 확인 사살을 하면서 또 6% 가까이 끌어내렸죠. 이건 뭐 거의 조직적인 폭격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공매도 보고서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가를 박살낼 수 있는 거죠? 그냥 이 회사 안 좋다고 글 쓰는 거랑 다른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여기 정의를 보시면 이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져야만 돈을 버는 투자자들입니다. 즉, 보고서를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수익 모델인 셈이죠. 객관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진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들 돈 벌려고 작정하고 공격하는 거군요. 와, 무섭네요.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의혹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자극적입니다. 첫째, 엠러빈의 대주주 2명이 회사의 광고 네트워크를 돈 세탁 창구로 쓰고 있다. 둘째, 심지어 이게 아시아의 거대 범죄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었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당연히 엠러빈 측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명백한 거짓이자 음모론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고요. 캐피털 워치에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내용 증명, 즉 중단 요청서까지 바로 보냈습니다. 와, 정말 진흙탕 싸움이네요. 한쪽은 범죄 조직이라고 하고 한쪽은 음모론이라고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굴 믿어야 할지 정말 헷갈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할까요, 박사님? 이럴 때일수록 가장 객관적인 숫자를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흉흉한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엠러빈의 진짜 실적, 재무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이 사건의 미스테리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자금 세탁이니 범죄 조직이니 공격하는 동안 이 회사의 최근 3분기 실적은요. 전년 대비 매출이 68%, 순이익은 무려 92%나 폭증했습니다. 92%요? 잠깐만요.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회사가 썩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거의 2배로 벌고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진행자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3분기 순이익이 1년 전 4억 3천만 달러 수준에서 8억 3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보다 더 건강할 수 없는 완벽한 성장주의 모습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극에 달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데 안에서는 돈을 미친 듯이 벌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저도 지금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 돈은 이렇게 잘 버는데 왜 주가는 공매도 보고서 한 방에 그렇게 맥을 못 추는 겁니까? 단순히 저 의혹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해답은 단순히 의혹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정체성의 변화에 숨어 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요? 그게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회사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엠러빈은 더 이상 단순한 모바일 게임 광고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AI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사업 전환, 즉 피벗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회사의 본질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 회사의 진화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1단계로 모바일 게임 광고 시장을 평정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엑선이라는 괴물 같은 AI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3단계로 이 강력한 AI 엔진을 게임을 넘어 이커머스나 커넥티드 TV 같은 훨씬 더 큰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게임용으로 개발한 최첨단 무기를 다른 전쟁터에 투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 엑손이라는 AI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대단한 무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쉽게 비유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중맥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 그 기업의 물건을 살 확률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고객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연결해주는 AI 플랫폼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허공에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객에게만 광고를 보여주니 효율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와, 그게 가능하다고요? 말만 들어도 대단한데 이게 그냥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이미 현실입니다. 니덤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이미 435개가 넘는 이커머스 브랜드가 이 엑손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엣지 같은 실제 브랜드들도 포함해서요. 물밑에서는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야, 정리해보면 정말 이 회사의 두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한쪽에서는 이 엄청난 AI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괴물 같은 성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범죄 조직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정말 양극단에 서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현재 엠러빈의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강력한 엑손 AI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공매도 리포트로 인한 평판 손상이나 규제 리스크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아주 상반된 두 얼굴을 가진 기업인 셈이죠. 그럼 박사님, 이런 혼란 속에서 투자자들은 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이 줄다리기에서 결국 어느 쪽이 이길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엠러빈이 맞이할 수 있는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판단의 근거를 찾아보시죠. 네, 먼저 가장 긍정적인 불 케이스입니다. 이커머스 사업 전환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공매도 세력의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규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나리오죠. 이렇게 되면 엠러빈은 제2의 폭발적인 성장기를 맞이할 겁니다. 반대로 최악의 경우는요. 비관적인 베어 케이스는 그 반대입니다. 만약 의혹이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나 규제 당국이 움직이고 이커머스 확장이 지지부진해진다면 주가에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럼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뭔가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재 데이터로 볼 때 가장 유력한 베이스 케이스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무려 25명의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가 706.45달러입니다. 706달러요? 지금 주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높은데요? 월가에서는 결국 이 외부 공격의 리스크보다는 AI의 성장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엠러빈의 미래는 결국 AI 기술의 압도적인 성장 스토리와 외부 공격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라는 두 거대한 힘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지금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이네요.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의 이 유명한 격언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지금 엠러빈을 둘러싼 이 극심한 공포가 정말 피해야 할 재앙의 신호일지 아니면 탐욕을 부려야 할 엄청난 기회의 시작일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